네, 안녕하세요. 와니머니의 하청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M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아티스트들의 컴백, 앨범, 음원 등의 매출 확대로 엔터 3사 중 실적 으뜸 유지하나라는 그런 키워드로 뽑아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혹은 실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종목명 그리고 차트로 분석하시는 분들은 매수가 정도 알려주시면 제가 보다 더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남겨주시고요. 지금 새벽 2시 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 상태가 제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조금 미소를 지으시면서 와니가 엄청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SM 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M 뿐만 아니라 엔터주 왜 하락했나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빅히트 뭐 정말 시장에서 이틀 동안 정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빅히트 상장 당일에 따상이 나왔고 이후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빅히트가 조금 이 부분이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이제 우리가 SK 바이오팜, 카카오 게임즈 이런 IPO 대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종목군들은 적어도 따상하고 그 다음날 이상까지는 움직였습니다. 근데 빅히트 같은 경우는 일단 EBITA 같은 경우가 거의 44배 정도로 뭐 이제 다른 종목군들보다 뭐 11배, 12배, 13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좀 많이 고평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뭐 없잖아 있었겠지만 어쨌든 따상하자마자 바로 주가가 곤두박질을 좀 쳤기 때문에 빅히트에 대한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게 엔터주의 한 게 아니냐. 다른 그런 공모주들은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엔터주의 한계가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 엔터주는 특정 아티스트들에 대한 수익 의존도가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업 같은 경우는 뭔가 상품이 만들어져서 그런 이제 상품들이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은 사실 뭐 성수기나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팔리긴 팔려요. 근데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는 앨범이 나오고 한참 동안 이제 활동을 하고 나면은 다음 앨범을 하기 위해 좀 휴식기를 좀 갖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남자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 뭐 군대에 대한 그런 이슈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관련된 아티스트들이 좀 휴식기에 가거나 아니면 특정한 이슈가 발생이 됐을 때 수익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빅히트 같은 경우는 특히나 BTS 물론 다른 이제 아티스트들이 좀 편입이 되긴 했지만 이제 BTS가 결국엔 70% 이상을 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BTS가 이제 대학원을 전부 다 좀 가는 한 명 빼고 대학원 같은 대학원 가는 그런 이슈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대학원 저도 석사 밟았지만 길어봐야 2년 반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이에 물론 뭐 이제 이제 빅히트 대표님이 좀 여러 가지로 재능도 많으시고 당연히 이제 그런 뭐 G.O.D의 길 우리 권미란 앵커님께서도 이제 내피셜 할 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감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추후적인 그런 아티스트들 많이 키울 수 있겠지만 빅히트만큼 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게 사실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물음표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한한령 해제 때문에도 엔터주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부 변수들이 이제 성장을 많이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엔터 전반적인 그런 한계론이 나왔고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런 3사에 좀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빅히트 이제 조금 상장하기 전에 물론 유력 아티스트들이 다시 컴백하고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사실 주가가 또 상승했었던 이유가 빅히트에 대한 그런 영향들이 있었어요. 빅히트가 상장을 하고 따상을 하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시총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3사 합친 것보다 빅히트가 높은데 그러면은 이런 주가적인 밸류가 다시 좀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빅히트가 이렇게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면은 그런 뭐 시총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이런 것들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하락에 영향을 줬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일단 잡고 그다음 투자 포인트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M 투자 포인트는 일단 코로나19가 엔터계에 좀 직격탄을 던졌는데 2분기에도 SM 같은 경우는 시장 기대치에 넘는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 3분기에도 물론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타격은 있겠지만 그래도 3사 중에서는 좀 으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을 갖고 있고요. 그런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2분기 때는 코로나19로 모든 해외 투어가 중단됐었던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기대치 넘는 수익을 기록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엑슨의 백현이 솔로 앨범이 이제 100만이 넘게 좀 팔리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떠들썩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CT 관련돼서 이제 2분기 270만 장 앨범이 판매가 됐는데 또 NCT가 멤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완전판일 때도 또 이제 앨범 판매가 또 나간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활동량이 굉장히 좀 좋다. 앨범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그래서 7월까지 누적 음반 판매량을 보면은 455만 장인데 이미 지난 연간 음반 판매량에 좀 해당하는 그런 기록이지 않나 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는 670만, 뭐 600만 이상 일단은 기본적으로 600만은 넘는 그런 앨범들이 판매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450만 장에서 600만 장으로 가면 이게 뭐 성장률이 거의 30% 이상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굉장히 앨범 판매에 대한 음반 판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NCT 팬덤에 대한 성장입니다. 일단 NCT 127과 드림 팬덤이 굉장히 좀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속적인 탑 아티스트들의 개발, SM이 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국내의 성장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티스트들이 최근에 국내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쌓이면 이제 해외로 나가서 해외에서 이제 팬덤을 많이 하고 해외 팬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다른 이제 이런 아티스트들도 있고 일단 완전체일 때는 정규 앨범 선주문이 또 110만 장이 또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 그리고 수직화된 매니지먼트로 굉장히 좀 이런 부분에서 인정을 받는 게 또 SM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수직화된 매니지먼트는 지금 코로나19가 지속이 되고 있고 사실 국내에서는 확진자가 이제 세 자릿수, 두 자릿수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굉장히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2차 팬데믹이 좀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불안감들도 있는데 이제 코로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만약에 오프라인 콘서트들이 다시 재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1단계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재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중국 시장이 재개방됐을 때 높은 수주 모멘텀이 좀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한한령 해제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사실 좀 연기가 되긴 했지만 왕이 이제 장관이 좀 이제 방한하기로 했었던 부분도 있고요. 또 연말 안으로 시진핑 주석이 또 방한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고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 이제 뭐 게임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말씀드릴 때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국내 아티스트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광고를 한다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생이 또 리메이크 돼서 좀 방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한한령 해제를 안 할 거다 라고 한다면은 중국 쪽에서 그거 충분히 막아요. 지난 4년간 얼마나 잘 막았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되는 부분들 또 중국 쪽에서는 미중과의 그런 갈등들이 계속 커지고 있어서 우리나라랑 우호적으로 좀 지내고 싶을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좀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국 측에서는 우리나라랑도 좀 잘 지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손을 내미는 거에 있어서
하나령 해제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감만 있더라도 사실 엔터주, 화장품주, 뭐 게임주 이런 종목군들은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단기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투자 포인트로 머릿속에 이제 인지를 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3분기에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는데 엑소 첸이 이제 군대를 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카이가 또 솔로로 컴백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샤이니, 태민 그리고 슈퍼엠 앨범 컴백 등 굉장히 유력 아티스트들이 다시 돌아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있고요. 또 레드벨벳 이후에 신입 걸그룹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곧 이런 부분들이 또 오픈이 된다라고 하는데 걸그룹들이 또 한번 또 흥행하기 시작하면 또 엄청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어떻게 앞서서 한계론에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티스트들에 대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그에 따라서 기대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도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또 네이버에서 또 투자 유치를 했는데 지난 8월에 1,0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또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팬클럽이라든지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사용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무래도 팬클럽이 많게 됐을 땐 당연히 이 수익이 잘 날 수밖에 없어요. 뭐 앞서서도 음원 판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거 다 누가 팔아주는 거나요? 다 그런 팬들이 팔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팬클럽들이 잘 되게 되면은 그런 음반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성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음원 판매도 그렇고 뭐 30-40%씩 이제 좀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팬덤에 따라서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앨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은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3사 중 가장 실적적인 부분에서 좋을 것으로 또 기대되는 부분들도 아무래도 좀 투자 포인트로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반등해서 회복을 하는데 주가가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또 반기 보고서를 좀 보면요. 일단 세계 음악 시장 규모 전망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음원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음악 시장 같은 경우 계속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온라인 쪽 또 SM이 또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3분기, 2분기까지는 굉장히 잘 하다가 3분기 때 좀 감소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디지털 관련된 시장들도 좀 커지고 있는 거 특히나 크게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해서 이런 매출액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거, 그래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아티스트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SM이 어떤 아티스트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좀 궁금하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차트 점유율에서 SM이 지금 1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IPTV 쪽에서 많이 성장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체크 포인트로 잡을 수 있겠고요. 실적적 보면은 매출 늘어났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앞자리가 1에서 16으로 갔으니까 엄청나게 좀 늘어난 거고, 그리고 또 순이익 같은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번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요. 지금 이 부분을 좀 집중하셔야 돼요. 물론 이때 이제 뭐 여러 엔터사들의 좀 이슈가 있었지만 이때보다 지금 실적이 월등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 같은 경우는 월등히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면 실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주가의 상방 요인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박스권 라인으로 좀 움직이고 있죠, 주가가. 그래서, 요 라인 요렇게 잡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요렇게도 잡을 수가 있고, 요렇게 해서 총 4단계로 박스권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박스가 3개가 되긴 하는데,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그냥 요 라인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중요한 라인이고 가격이 돼야 되는 그런 라인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요 라인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좀 중요한 라인인데 지금 이미 주가가 한번 여기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요 아랫라인을 좀 지켜주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가 38,000원인데 23,000원까지 좀 떨어지긴 어렵기 때문에 윗라인으로 좀 잡아보게 됐을 때는 요 부분으로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주가가 28,700원 라인을 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월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20월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120월선을 타는 그런 움직임이 원래 나오면서 다시 주가의 반대 이제 반등 신호탄을 좀 타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주가가 오히려 좀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0월선을 좀 올라타는 가격대까지 좀 회복이 되는지가 일단 좀 중요할 수 있겠고요. 지금 단기 5월선 일단 보면은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6으로 볼까요? 보시면 아래에서 있다가 올라간 아직까지는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월선이 이렇게 옆으로 기고 있지만 상승하는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꼬꾸라지고 다음에 이제 내려가는 부분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다시 한번 월선이 꺾이면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5월선이 다시 하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선 같은 경우 당연히 하락하겠죠.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락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이제 중기 이평선을 지금 밑으로 뚫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또 역배열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역배열이. 그래서 월봉상 역배열이 나오면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나오기 위해서는 빠르게 이 가격 28,700원을 조금 지지를 해주면서 빠르게 요 37,000원 라인 이상으로 39,000원 라인까지는 빠르게 주가가 좀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가려면 지금 가격에서 상한가 수준으로 좀 나와야 되겠죠. 그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야 된다는 점이 조금 부담으로 일단 작용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39,000원 라인까지 빠르게 좀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요 이제 오늘 요번 달 시가 정도까지는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이 라인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요 개파락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하방은 요 아랫라인까지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8,700원 라인이었다. 그래서 요 라인이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한으로 지지가 되는지를 봐야 되고 이 라인이 깨지면 어쩔 수 없이 아랫라인까지 버셔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5,000원 라인까지도 하방이 열릴 수 있고 정말 이제 엔터주들 업황 요번에 빅히트에 대한 부분으로 굉장히 좀 투심을 많이 잃게 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23,000원대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열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도 봤을 때 이 라인 일단 120선을 지켜줘서 반등이 나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고 이 부분이 지지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도 28,700원 라인인가요? 그거보단 좀 더 위네요. 지금 적어도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요 라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 라인 그리고 요 라인까지 해가지고 좀 지지가 나오는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만약에 뚫고 내려가면은 적어도 요 라인까지는 빨리 떨어질 거예요. 지금 매물대 부분이기 때문에 28,700원에서 28,200원 라인까지 빠르게 좀 하락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요 라인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일단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적어도 횡보를 해서 적어도 이렇게 주가가 쭉 내려가다가 횡보를 하기 시작해서 그럼 옆으로 기다가 적어도 이런 식으로 하다 올라가는 이 부분 그러니까 NC소프트 차트처럼 이렇게 나와주면서 올라타줘야지 이제 좀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SM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옆으로 기다가 한 번 나왔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페이크 패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지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지가 이렇게 나와주다가 근데 횡보 라인에서 제가 사지 말라고 했어요. 명확하게 뚫고 올라가는 라인이 생겼을 때 명확하게 뚫고 올라가는 라인이 생겼을 때 요때 매수를 하라는 거예요. 요런 시점에. 그래서 횡보 구간에서 원래 사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횡보 구간에서 사시면은 저점에서 살려다가 계단식 하락 맞고 정말 우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횡보 구간에 사지 마세요. 횡보 구간에서 저점으로 사시려다가 진짜
엄청 크게 물리시는 분들 제가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지 마시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지점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옆으로 기는 기간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잡아드린 라인들 좀 지지하는지 여부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요 라인까지는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 라인대가 이제 뭐 한 36,700원 라인 정도인데 요 라인까지는 한번 일단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앨범 판매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얼마나 다시 활약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투심을 잃었다라는 거에서 업황에 대한 투자 심리가 돌아할 만한 그런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36,700원까지는 일단 회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이 요 윗라인까지 가는지가 중요한 거죠. 4만원. 요 라인까지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 우리가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36,700원 라인으로, 그리고 2차는 4만원 라인으로 목표가로 잡고 가되, 적어도 만약에 주가가 하락이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가격 라인들 좀 지지가 되는지 보셔야 되겠고요. 이 가격대 이탈되시면 일단은 지금 만약에 기보유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서 지지 나온지를 보세요. 지지를 만약에 나온지 보시고 여기 이탈된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난 추가 매수 좀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15%, 여기서 나머지 85%를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좀 운용 기간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적어도 잡아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 주봉이나 월봉이 지금 조금, 특히나 월봉 쪽에서 살짝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시 돌아오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접근을 해보시고, 다만 조금 이 종목을 투자하면서 우려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2차 팬데믹이 일어나는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2차 팬데믹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주가는 여기 저점 라인까지도 충분히 한 번 더 하방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요. 만약에 여기 빠지더라도 아마 요 부분까지 빠지더라도 빠르게 회복은 될 텐데, 우리가 여기서 매수하는 거랑 여기서 매수하는 거랑 또 주가가 20%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차 팬더믹 같은 것들이까지 불안하시다면은 여기서 15%, 여기서 15%, 나머지 여기서 70% 하시는 방법으로 좀 접근 대응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변수는 코로나라는 게 있다. 물론 이제 온라인에 대한 그런 콘서트들도 있고 앨범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코로나가 일단 다시 터지면 그런 피해주들이 다시 한번 주가의 하방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지수가 또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동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두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뭐 대선이다 뭐다 해서 좀 증시가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매수를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약간의 그런 현금들은 반드시 보유해서 내가 만약에 단기간에 주가가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는 분할로도 좀 접근할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항상 매수는 두 번으로 나눠서 하면은 뭐 20% 이내로 1차 매수하고 나머지 물량 담으시고요. 이제 세 번에 나눠서 하시게 된다라면은 뭐 15, 15, 나머지 70 이런 방식으로 항상 마지막에 가장 정말 이 가격대까지 안 가겠지 했었던 가격까지 떨어졌을 때 비중을 많이 담으셔가지고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정 라인들을, 제가 말씀드린 라인들이 이탈할 때마다 비중 조금씩 줄여 놓으셨다가 아랫라인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손실 확정은 조금 짙지만 나머지 매수해 주시면서 주식수 늘리고 평단 낮춰서 주가 올랐을 때 빠르게 회복해서 그런 부분들, 손해 액들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좀 접근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벽 3시 정도가 되는 시간까지 오늘 열심히 종목 리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차트나 이런 종목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좀 도움 드릴 텐데, 일단 시총이 너무 작은 종목군들은 제가 기술적으로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총 너무 작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 제가 기술적으로밖에 도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고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또 홍보도 많이 해주세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 하나하나에 정성이 좀 느껴지지 않으신가 해서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개인적으로 응원도 좀 많이 해주세요. 정말 그런 여러분들 댓글과 그런 구독자가 힘이 돼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반응을 보여주셔야 제가 굉장히 열심히 더 하기 때문에 많이 많이 반응 보여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혹시나 의견이 다르시더라도 이 사람은 이렇게 보는구나 정도로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하실 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니머니 구독자 여러분들 성투하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와니머니 화이팅입니다.